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 전에 물을 주고 간 다육이들이 물을 잘 끌어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릉 온도가 일주일 정도는 대략 새벽 온도가 25도 이하였고 낮 온도가 30도 정도 되는, 그리고 강한 햇살이 조금은 약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을 주기보다는 몇 종류를 골라가지고 테스트 겸 물을 줘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품종들이 물을 제대로 끌어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물을 조금씩 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나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이대로 두면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낮 온도가 30도, 저녁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수가 4일 정도만 된다 그러면 물을 조금씩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틀 전에 물을 주고 온 다육이가 어떻게 변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짧은 잎적성 같은 경우는 워낙 까칠한 다육이기도 하고 여름에 성장을 하기보다는 잠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많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빛 얼굴이 싱그럽게 지금 나오고 있죠. 정상적인 얼굴입니다. 지금 여름인데도 울긋불긋한 단풍이 보인다 그러면 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옆 주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 2, 3일 지나서 기온이 높아질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일기예보를 보고 난 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마르지 않은 부분까지 다 마를 겁니다. 두 번째 물을 준 품종 같은 경우는 립톱스입니다. 립톱스 같은 경우도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코노 같은 경우도 물을 줘봤습니다. 이틀 전에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우면 조금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파종으로 태어난 립토스 같은 경우도 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었는데 무르는 립토스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립토스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성장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금은 우주목금입니다. 우주목금 같은 경우도 여름에 성장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인데 그래도 다른 금에 비해 잘 성장을 하고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서 한번 테스트 겸 물을 줘봤습니다. 분갈이 시기는 6월 정도 되고요. 아직 마사를 봤을 때는 100%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아직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기온을 유지한다 그러면 충분히 물을 다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을 준 품종들 다 소개해드리고 물은 어느 정도 줘야지 안전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주 물을 얻어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영상을 보면 다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 품종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물을 주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에 물을 다 주게 되면 문제가 될 경우 전체적으로 물음병이 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품종별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물을 주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재 우주목금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금품종 같은 경우 조금씩 물을 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무 많은 물을 주게 되면 높아진 기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물을 주는 양을 최대한 줄여서 뿌리가 살짝 물을 끌어올리는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물을 준 다육이는 룬데리입니다. 룬데리 같은 경우도 워낙 이 더위에 약한 품종이고 잘 주저앉는 그런 품종이라서 한번 테스트 겸 줘봤는데요. 큰 품종은 아니고 작은 품종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마사 위에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젖어 있습니다. 이틀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젖어 있고요. 뿌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면에서 깨기보다는 물을 어느 정도 빨아들일 정도의 실뿌리가 났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이 룬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펴지지 않은 잎은 있지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룬데리처럼 솜털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주면 물에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8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분갈이를 해도 문제가 없을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준 다육이 같은 경우는 후레뉴 금입니다. 후레뉴 금 같은 경우도 물을 얻어먹지 못해서 아주 말라 있는 상태였고요. 하엽이 많이 적어 있는 상태였고 이틀 전에 물을 줘봤습니다. 지금 화분 위에 흙을 잘 보시면 젖어 있죠. 젖어 있지만 완전하게 잎이 펴진 걸로 봐서는 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고 있는, 잠에서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레뉴 같은 경우는 아주 무던하지만 이 후레뉴 금은 또 후레뉴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는 8월 말 정도에 물을 한번 더 관수를 하면 제대로 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테프라 칵투스입니다. 이 마디 식물이라고 하죠. 마디 식물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을 줬는데 물을 다행스럽게도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오히려 성장을 더 하는 참 특이한 그런 품종이라는 것을 또 올해 알게 되었고요.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인장 같은 식물 같은 경우는 과도한 수분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리아 철화입니다.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아팠던 다육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다육이고요. 그늘에서 키우고 있고 잎이 말라가서 이틀 전에 물을 준 상태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이 아직까지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잎이 이 정도였거든요. 이틀 전에. 근데 이 물을 주고 나서 이쪽 귀퉁이부터는 제대로 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식물인데 물에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면 수면에서 깨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는 분갈이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부용철화입니다. 부용철화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이고 기온이 높아지면 파엽이 지면서 이 줄기까지 무너지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서 항상 여름이 오면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다육입니다. 솜털 모양이 참 매력적이고 단풍이 들면 화려한 모습에 시선을 끄는 그런 다육이지만 여름에 급 무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늘에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웃자람이 보이긴 하지만 이틀 전에 물을 주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공중뿌리가 나고 있죠. 수분이 부족해서 공중뿌리가 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이 중간 위쪽에 잎마름이 아주 심한 상태여서 제가 테스트 겸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는데 이틀 후의 모습은 또 그 이틀 전 모습과 좀 완전하게 다르게 물을 끌어올리면서 통통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육이는
새벽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수가 3, 4일 정도만 된다 그래도 물을 조금씩 주면서 성장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매번 영상에 8월에는 물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습니다. 8월에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8월 중에 물을 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하면서 새벽 온도가 25도 이하 내려갔을 때, 그것도 한 3, 4일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물을 주면 닭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 수분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닭을 키우는 데서 이거는 절대적이야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 환경에 맞게 물을 주면서 안전하게 키우는 게 닭을 정석적으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지역의 온도를 항상 체크를 해서 낮 온도가 30도, 새벽 온도가 25도 이하일 경우 3, 4일이 지속된다 그러면 물을 조금씩 주면서 성장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물은 어느 정도 주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 같은 경우는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주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품 정도 이렇게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물을 살짝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게 되면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닭이 잎이 약간 하엽이 많이 지고 약간 잎이 쭈글쭈글한 닭들한테는 물을 조금씩 관수를 하는 게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데 일부러 닭한테 물을 줄 필요성은 없죠. 집에서 이 물줄이기의 양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면 머그컵의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주게 되면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꼭 문제가 되는 거는 과도하게 물을 줬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